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 아마 오늘 강의 이제 진행 순서가, 어, 먼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습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 아이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할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예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이거는 제가 설치법을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천천히 저랑 같이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냥 강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이번 주를 포함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다음에 그 차주까지 해서 총 4주간 진행하게 될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이고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과정이고 이제 난이도 자체는 이제 제가 아주 쉬운 난이도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따라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이제 필요한 그 툴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될 건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이쪽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혹시 맥을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맥 OS 버전의 이제 스테이블 버전을 받아 주시면 되고, 네, 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맥 OS가 이쪽 버튼을 누르셔서 내려보시면은 이제 맥 OS에 관련하여 이제 그 스테이블 버전,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버전에 대해서 이제 그맥 OS 설치해 주시고 윈도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밑에 윈도우 버전의 이제 스테이블 버전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쭉 설치 파일이 이제 받아질 텐데 설치 파일에서 이제 설치 누르셔서 설치를 쭉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딱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동의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다음 넘겨서 쭉 해서 설치 이제 클릭이 나오면은 버튼이 나오면은 쭉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한 3분 정도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링크 진입하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 실행을 하시면 이제 아마 이제 처음에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 한글판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한글 모듈을 할 것이냐 물어볼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각자 편한 대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쓰시고 저는 이제 한글이 편하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재실행을 하면은 이제 한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설치를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거는 실행하는 방법이고 조금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둘 건데 바탕화면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과정이니까 베이직으로 이제 폴더를 여셔서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윈도우 1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옵션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제 쭉 해서 화면이 나옵니다.
윈도우 10인 분들은 이제 그냥 나오게 될 거고, 윈도우 11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확장으로 더 내보이면은 이제 코드로 열기라는 이제 항목이 보일 텐데, 이걸로 클릭해서 여시면은 지금 현재 받아져 있는 폴더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폴더가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만 두시고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익스텐션, 그러니까 확장으로 이제 설치하는 모듈들인데, 요렇게 해서 받아놓으면 좀 편하고 괜찮은 애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이제 아,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처음 부분을 맡게 되는 것을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배워볼 거는, 여기가 이제 지금 혹시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없으실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목표로 잡은 게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아예 이제 개발 지식이 아예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조금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이제 쉽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배워볼 것은 식, 그 다음에 문입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모르고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 이제 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보면은 뭐 1 더하기 2 이런 식의 이제 식을 써서 답을 도출해 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 뭐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뭐 어떤 통제를 해야 되는 변인이 있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변수를 제어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돌려서 만들어준다, 어떠한 값에 도출하도록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문이라고 부르고, 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답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식인데, 일단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은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에 이제 시작을 해서 연산자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연산자에 얽혀 있는 식들이 어떤 게 있나 알려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제어문과 반복문을 통해서 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다루기에 있어서 제어를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뭘까요? 연산자는 말 그대로 어떠한 내가 표현해주고 싶은 식이 있는데, 그 식을 값을 통해서 연산하는 기호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표현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게 연산입니다. 연산인데, 그거에 대한 그 기호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가,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어,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연산자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배워볼 거는 총 6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를 배울 건데, 할당 연산자, 비교 연산자, 산술 연산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할당 연산자는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렵죠. 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렵죠. 이렇게 쓰는데 사실 뭐 쓰는 거는 쓰는 거고, 뭐 배울 땐 쉽게 배워야겠죠. 저희가 흔히 할당 연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수학적 기호로는 이제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물론 수학에서 사용하는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1과 1은 같죠. 근데 이제 뭐 x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1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변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부여해주고 싶다. 10이라는 숫자를 할당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변수에 어떠한 값을 포함시킨다. 어떠한 값을 적용시킨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변수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내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이제 약속된 값이죠. 약속된 값. 그 약속된 값을 이제 뭐 10이라고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는 10을 사용하면 a라는 변수는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할당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무엇이냐? 제가 뭔가를 변수를 뭐 두 개를 선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10인데 다른 값은 5예요. 그럴 때 얘가 같은 값이냐 다른 값이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른 값이냐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등호 혹은 느낌표를 사용하는데 이제 등호를 두 개 사용하는 것과 등호를 세 개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등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는 이제 등호에다가 이제 사선을 그어서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틀린 거다. 다른 값이다. 라고 이제 알려줄 때 이제 이런 부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부등을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는 뭐 그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느낌표와 등호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값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동등,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동등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등호 두 개, 이 값과 이 값이 동등하지 않냐, 부등하냐라고 했을 때는 느낌표와 등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값이 완전히 일치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등호를 세 개를 사용하고, 이 값이 완전히 불일치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느낌표와 등호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왜 나눠져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과 20은 숫자만 보면 같습니다. 그렇죠? 표현식에 따라서는 이 안에 있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값과 따옴표 밖과 아예 따옴표가 존재하지 않는 이 값은 보이기에는 같은 값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값이 완전히 일치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는 그 표현을 표현을 하면서 해주면서 이제 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호를 두 개를 사용했을 때 10과 이 따옴표 안에 있는 10은 true라는 그러니까 참이다라는 결과를 내놓지만 등호를 세 개를 사용했을 때는 얘는 따옴표가 있네. 그래서 보이기에는 같지만 얘는 두 개는 서로 다른 값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타입이야. 타입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과 20은 아예 이제 두 개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타입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폴스라는 이제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아마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비교 연산자는 넘어가도 비교 연산자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면, 자, 그러면 등호와 부등이 있듯이 크다 작다도 마찬가지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쓰이죠. 크다 작다 라고 이제 이렇게 쓰이는데 어떠한 값과 어떠한 값이 서로의
크기를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 뭐 10이 이제 7보다 크죠. 그래서 10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기호를 사용해서 7로 이렇게 한다면 이 값은 조건을 보니까 10은 7보다 확실히 작네. 10은 7보다 확실히 크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인 값을 이제 내보내게 되고, 근데 이제 10보다 7이 큰데 이 7 쪽에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다르죠.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펄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은 10이 7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 커, 3이야, true를 이제 반환하게 되고 10은 7보다 큰데 이거 기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 7이 더 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것도 true를 반환을 하게 될 텐데 false라고 잘못 적었네요. 이거는 제가 고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다른 값입니다. 네, 이거는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값이 같거나 아니면은 뭐 두 개의 값이 같거나 아니면은 이 값이 더 크니까 11과 10을 비교해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11이 더 크기 때문에 11 쪽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와 등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10보다 11이 더 작고, 그러니까 11이 1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true가 맞아. 아니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10과 10을 비교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저희가 이제 수학에서도 쓰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익숙한 기호죠. 곱하기 나누기 익숙한 기호죠. 그런 거를 이제 총괄해서 산술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 산술 연산자는 동일한 의미로 쓰는데 컴퓨터 언어에서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곱하기와 이런 형태의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이런 기호를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와 나누기라는 이런 이제 기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타, 별, 그리고 슬래시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쭉 이렇게 쓸 때 뭐 2 나누기 6 이렇게 쓰잖아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뒤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에 있는 숫자와 나눠준다 라는 의미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수학적 기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 이제 뭐 a라는 이제 변수는 3 더하기 7 해서 이게 10이라는 결과를 내보내게 되고, 마찬가지로 7 마이너스 3은 4, 뭐 3 곱하기 2는 6 나누기 2는 몫인 3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사칙 연산 외에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는 이제 플러스 플러스라는 기호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증가와 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여준다 라고 하면 총 1의 값이 증가하도록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붙이면은 2라는 값이 되게 되는데, 2라는 값이 되고 1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i라는 변수는 0이라는 값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이 i라는 값에 플러스 플러스를 시켜주면 결과값은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죠. i라는 값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후에 다른 데서 불러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적용을 하자마자 불렀을 때는 이제 적용을 하기 전에 보여주는 값이기 때문에 적용되기 전에 값이 보이지만, 추후에 똑같은 변수를 불렀을 때는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 부르게 되면 한 번은 증가되지 않을까, 한 번은 증가된 값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i 플러스 플러스를 그냥 보면 결값은 0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만약에 i 플러스 플러스를 적었다, i 왼쪽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적었다, 그러면은 적용 노출시키기 전에 적용을 시켜버려서 i 플러스 플러스는 이제 쭉 이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값이 1 증가한 상태로 i가 1이라는 값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플러스 i를 쓰면은 결과값은 2로 나오게 될 겁니다. 1이 증감인데 2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전 i 플러스 플러스와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i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노출시켜주기 전에 감소를 시키고, 노출시켜준 후에 감소를 시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i는 노출시키기 이전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요거를 추후에 이제 개발 진행하면서 뭔가 써야 될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이거를 잘 참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먼저 이 값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거 하기 전에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상 실사용하기 전에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추후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사용을 하는 또 기호가 아니라 흔히 사용하는 이제 계산 중에 나머지 값을 이제 표출시켜주는 산술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제곱을 이제 호출해주는 그런 연산자도 존재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트 기호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컴퓨팅 언어에서도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제곱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C라던가 C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아스타타, 그러니까 제곱을 사용하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는 이 제곱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왼쪽에 있는 값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나눴을 때 총 나머지가 몇이 되느냐 라는 거를 이제 도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퍼센트 기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술연산자로 이제 슬래시를 딱 쳤을 때 나오는 값은 아예 이제 소수점짜리까지 해가지고 짜라라라라락 나오게 될 텐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해서 뭘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 나머지에 대한 뭐 어떤 걸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변수에다가 담아주겠다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연산자고, 은근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개발을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제곱을 구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선형대 수학이나 뭐 이런 데서 쓰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곱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 연산자입니다. 요거부터는 조금 이제 컴퓨터 언어에 이제 조금 가까워지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통
컴퓨터에서 이제 비트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하죠.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 이게 뭐냐면은 10진수가 있고 2진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진수라는 거를 어, 2진수라는 거를 사용하죠. 이 2진수가 뭐냐? 0이랑 1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0, 0, 0, 0인데 이게 각각 어떤 숫자를 의미를 하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맨 오른쪽 자리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됩니다. 이게 한 자리를 옮길 때마다 곱하기 2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단적으로 얘를 이렇게 딱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제로 15라는 값은 1, 1, 1,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5는 1, 1, 1, 1을 갖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1을 관장하고 여기는 2를 관장하고 4, 8을 관장합니다. 이 값을 다 더하면 15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5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트 연산자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어떠한 숫자가 있습니다. 15라는 숫자가 있고 5라는 숫자로 봅시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15는 1, 1, 1, 1. 그 다음에 5는 0, 1, 0, 1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AND 기호를 사용해서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번 써주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1, 1, 1, 1 이게 15의 비트고 0, 1, 0, 1 이게 이제 5의 비트인데 이 AND는 이 두 개의 비트가 같은 자리에 있는 이 두 개의 비트가 1이면 1을 반환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반환해주는 겁니다. 이게 모두 1이면 1을 반환해주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을 반환해주는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 1이 있죠. 여기 0이 있죠. 이거의 반환값은 0이 될 겁니다. 1과 1은 1을 반환해주죠. 마찬가지로 1, 0이니까 0을 반환해주고 1, 1이니까 1을 반환해줍니다. 이러면은 5와 똑같죠. 그래서 5를 반환해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1, 0, 01, 01 이런 식으로 반환해주지 않고 5라는 숫자, 5라는 숫자로 10진수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 막 엄청 숫자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5라는 이제 뭐 10진수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는 이거랑 반대입니다. 의미상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입니다. 모두가 0이면 0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과 0이죠.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래서 1을 반환합니다. 1과 1이죠. 일단 둘 다 0이 아니죠. 그래서 1을 반환합니다. 마찬가지로 1을 반환하고 1을 반환해서 총 15, 1111, 15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기호의 이름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웃는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웃는 표시. 웃는 표시라고 했을 때 이제 각 비트의 값이 같으면 0, 값이 다를 경우 1을 반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과 0은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1을 반환하게 될 거고 1과 1이죠. 서로 같죠. 0을 반환하고 1을 반환하고 0을 반환해서 1010 8 플러스 2 해서
10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아, 캐럿이라고 하나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논리연산자입니다. 자, 논리연산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연산자의 이제 기호는 엔드 두 개를 쓰고, 그다음에 파이프 이렇게 두 개를 쓰고 느낌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엔드를 여기 이제 true랑 false에다가 썼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true라고 되어 있을 때 얘는 지금 false의 반대죠. false의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false가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and 기호를 두 개를 써서 여기도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얘는 true를 반환하게 될 거예요. 근데 false라는 값이 섞였죠. 아, false가 있네. 얘가 false가 아니라 true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할 수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false가 있죠. 그래서 false라는 값을 반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기호가 true냐? 근데 true가 아니죠. false죠. true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 피연산자를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rue일 때, 그러니까 왼쪽에 붙어 있는 피연산자가 false일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고, true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 왼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파이프라고 쓰여져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값이 true냐? true가 아니라 false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고, 얘 false예요. 그러면은 얘가 true예요. 이러면은 이제 제가 말을 반대로 헷갈려서 말을 반대로 했네요. 왼쪽에 있는 값이 true로 변환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을 왼쪽에 있는 값을 반환을 그대로 해주게 되고, 그렇지 않고 false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true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낌표는 무엇이냐면 얘는 다른 거랑 다르게 어떤 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피연산자를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피연산자를 이제 true로 변환을 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true로 변환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느낌표 false를 썼죠. true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true로 변환을 못하니까 true로 반환을 하게 되고, true로 변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느낌표 true일 때, 느낌표 참일 때, 이때 이제 false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true로 볼 수 있으면 false로, 그다음에 true로 볼 수 없으면 true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 물음표를 써서 그 뒤에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true에 적혀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반환해주고, 그다음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 false에 있는 부분에 그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10은 5보다 당연히 크죠. 그러면 이게 참이 되겠죠. true입니다. true니까 정답이야. 나는 그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 이러면은 조건이 맞지 않죠?
조건이 맞지 않죠? 조건이 틀렸죠?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 실패야 실패.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일단은 40분인데 어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